네, 감사합니다. 장규민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큰 방은 아니니까 육성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도 한동대 출신입니다. 01학번이고요. 그래서 되게 낯이 많이 익었던 것 같았는데 교수님 맞으시군요. 그리고 잠깐 한 말씀 더 하자면 영남신대가 어딘가 왜 낯이 익지 했던 거 하니 제가 지난달까지 한동대에 있는 한동교육개발원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를 했거든요. 3년 전에 에이스 포럼을 우리가 주최를 했는데 그때 영남신대 관계자분들이 대거로 많이 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눈이 참 많이 와서 좀 늦게 도착하셨어요. 네, 근데 한 6, 7분 꽤 많이 오셔서 네, 그때가 기억납니다. 아마 그때 이미 총장님으로 가 계셨던 상황이셨죠? 참 세상은 좁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열린 마음으로, 열린 생각으로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라는 게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강의자로서 이제 청중의 호감도에 따라서 힘이 나거나 아니면 주저앉거나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의 질은 사실 누가 결정짓는다? 청중. 그렇습니다. 이런 훌륭한 두 청중. 맞아요. 맞습니다. 예. 청중이 결정짓는 거예요. 청중이 어떻게 교감을 하고 어떻게 경청을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받아갈 수 있거나 혹은 제가 가지고 있는 100%의 반도 발휘 못하면 또 그만큼 놓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적극적인 호응, 반응 감사하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가르침에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기술 활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술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활용을 할 수 있는가 이 이야기거든요. 제일 먼저 넘어가고 싶은 것은 철학이에요. 우리가 교육기술에 관련해서 혹은 교육공학이라고도 하죠. 교육공학을 사용함에 있어서 철학이 제일 중요합니다. 개발도상국을 가보면요. 그들은 기술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이 부족한 것은 뭐다? 컴퓨터다, 혹은 인터넷이 안 돼서, 혹은 뭐 파워포인트가 안 돼서, 뭐 기술적인 면을 잘 몰라서.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 전에 반드시 교육 철학을 확실하게 수립을 하지 않는 이상 어떤 기술을 가지고 와도 그 기술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보여주시면 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지금 기술 활용에 있어서 왜 온라인 교육을 활용하려고 하시는 거죠? 왜 대안교육에 있어서, 대안학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왜 지금 기술을 활용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코스트 다운과 확대 재생산을 신속하게 하는. 네, 맞습니다.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돈 적게 들라고, 돈 적게 극대화시키려고, 맞죠? 그렇죠? 확실히 경험하신 분이라 다르시네요. 코스트 다운, maximum benefit,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근데 교육적인 면에서 살펴봤을 때는요. 그러면 저렴한 비용에 최대한 많은 학생들한테 최대한 많은 교육의 혜택을 제공해 주도록 우리가 온라인을 활용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선생은 그 수가 적고, 그리고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교육은 그만큼 제공할 수 있는 수는 적은데 뭐예요?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을 때 온라인을 활용해서 확 퍼뜨린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육 기술에 있어서 진짜 먼저 해야 될 것은 student assessment, instructor assessment. 학생의 상태와 교육자의 상태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학생이 지금 스마트폰도 못하고, 학생이 지금 처해 있는 상태에서 인터넷도 안 되고, 또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유튜브도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우리가 아무리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간다고 해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명확히 해야 돼요. 내가 가르쳐야 될 학생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 생각보다도 지금 디지털 세대라고 하는 그 학생들 있잖아요. 기술에 취약합니다. 생각보다 기술을 잘 몰라요. 뭘 가르치면 막 배우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스마트폰 누르면 딱딱 나오는 것에 익숙해져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이 조금만 어려워지잖아요. 플랫폼이 조금만 난이도가 올라가잖아요. 닫아버려요. 어렵다는 거예요. 유튜브는 누르면 바로 내가 옆에 보고 싶은 게 쫙 나와요. 검색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게 쫙쫙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그런 것들은 돈을 많이 들이지 않는 이상 좀 복잡한 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학생들은 조금만 복잡해져도 I don't want to do this.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의 상황을 먼저 파악해라. 그들의 기술적인 그 수준을 먼저 이해해라. 기술적인 수준이 아직 안 되면 끌어올린 다음에 그리고 기술적으로 그들이 접근할 때에 온라인 교육을 해야지. 그리고 설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 가면 온라인 설교들을 찾아보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40분, 50분짜리 no edit. 다 올라갑니다, 그냥. 다 올라가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이따가 유튜브 비디오들을 몇 개를 보여드릴 건데 어떻습니까? 30분짜리를 3분 엑기스만 뽑아서 보여주죠. 그쵸? 그런 경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래서 설교들은 그렇게 하는 것들이 몇 개 있는가 좀 많이 좀 검색을 해봤는데 별로 많이 없더라고요. 왜죠? 일이에요. 일. 아까 목사님께서 여기에서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건 할 수 있어요. 왜요? 뭐가 필요한 거죠?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편집 기술은 이제 더 이상 어려운 게 안 돼 버렸어요. 조금만 익히면 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전문가 수준까지는 그러니까 완전 화려한 그 수준까지는 갈 수 없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편집 기술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편집은 다 뭐예요? 노가다입니다. 노가다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뭡니까? 헌신된 10명의 중학생, 고등학생을 데려다가 그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편집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그들한테 일을 주고 하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무슨 monetary benefit,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합니까? 아니요. 놀라운 게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자들이 돈 하나도 안 받고 미드 자막 다는 거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일본 애니메 나오잖아요. 그들은 돈 하나도 안 받고 한국말로 다 번역합니다. 왜요? 딱 하나예요. 미리 볼 수 있어서. 딴 사람보다 미리 볼 수 있어서. 그럼 이 컨셉트를 우리 쪽으로 가져와 봅시다. 내가 목사님 설교가 정말 훌륭한데 내가 편집을 함으로써 엑기스를 뽑아냄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것만으로 reason enough. 그것만으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사로잡아서 10대 애들 딴 거 시간 할 때에 그 한 서너 시간을 매일 밤 투자하면 됩니다. 50분짜리 설교를 뭐 2, 3분. 그러니까 제가 목요일날 새벽 예배를 참석했거든요. 그저께죠. 거기에서 잠깐 단편적으로 예를 하나 들자면 목사님께서 그 새벽 설교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거대한 군대라는 환상을 주셨지만 현실은 뭐였죠? 목요일 새벽 예배 참석하셨네요. 좀 크게 해주세요. 네. 현실은 뭐였죠? 마른 뼈다귀. 네, 현실은 마른 뼈다귀였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거대한 꿈을 주시지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비전이 있겠지만 현실은 뭐다? 마른 뼈예요. 좌절하고 절망스러운 현실이지만 그 현실만 바라보면 넘어갈 수 없겠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를 살리신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럼 거기가 뭐예요? 목사님께서 35분 동안 설교를 하셨지만 거기에서 딱 그 1분을 딱 캐치해내가지고 텍스트와 적절한 음악을 입히고 거기다 적절한 이미지 입히면 딱 박 목사와 함께하는 1분 영상 클립 딱 나오죠? 그런 거 템플릿 몇 개 놓으시면 그리고 그거를 10대 애들한테 시키면 기가 막히게 잘 해낸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계속 콘텐츠가 지금도 다 받아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계속해서 교육을 할 때나 강의를 할 때나 철저히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해당 기관을 좀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그리고 학생 평가도 있지만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된다? 교수자, 교육자. 생각보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방송을 보면서 제가 지금 방송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쉽지 않아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버벅될 수도 있고요. 교육자가 철저히 교육되지 않은 이상 막 그냥 카메라를 켜놓고 수업하는 거 찍어서 올리면 안 봐요. 3분 보고 꺼요. 왜 이 지루한 걸 왜 보고 있어? 딱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뽑은 교사들의 언어 소통 능력은 어느 수준인가? 강의를 하는 수준은 어떤 수준인가? 이거를 명밀히 파악을 해야 되고 거기서 만약에 수준이 안 된다. 그러면 아프지만 현실 직시하고 그분들의 역량을 확 키우시든지 다른 분을 데려오셔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지금 수업하는 이 수업 상황에서 그냥 수업하는 거 찍어가지고 올리잖아요. 엄청난 명강사가 아닌 이상 안 봅니다. 그럼 안 봐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촬영을 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 제가 좀 다 재배치를 요청을 한 거거든요. 다 뒤로 빼고. 사실 이런 것도 감사하기는 하지만 영상을 생각한다면 이런 컵에 가져오면 안 돼요. 다 디테일이에요. 영상은 뭐다? 디테일이에요. 다 디테일이 있어요.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눈으로 다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드라마 보면 어찌나 사극 볼 때 그 기가 막히게 저 트럭 지나간다. 그거 말이 되냐. 다 보고 있어요. 내 눈으로 다 잡아낸다. 이게 영상이라는 게 우리 지금 자라나는 세대에는 영상이 너무 익숙해져 있고 재밌는 영상에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야 주려도 봐. 안 돼요. 미안하지만 그거는 좀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좀 어려운 부탁이에요. 애들한테는. 그리고 마지막에 institutional support. 이거는 대학 상대로 했지만 기관이 100%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We are in this with you. 이게 돼야 돼요. 기관이 어떤 기관이든 온라인 교육을 하겠다 하면 기관이 해봐. 우리 한번 지켜볼게. 이게 아니고요. 기관이 우리가 되어 있는 예산 내선 최대한 서포트 해주고 강사 트레이닝 하는 데 있어도 다 이렇게 여건을 조정을 해주고 만들어주고 조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도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교육 방향은 이렇다. 온라인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그러면 이거를 왜 보여주냐면 그러니까 교육공학에 있어서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순서를 올바른 순서로 해야 됩니다. 이게 그림을 봐요. 어떻게 돼 있죠? 말이 네, 말이 마차 뒤에 있어요. 서양 속담이에요. Don't put the cart in front of the horse라는 서양 속담이에요. 일의 순서를 그르치지 말라. 저렇게 해놓으면 아무리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잖아요. 자, 여러분. 마차가 기술입니다. 말은 나만의 교육 철학입니다. 우리만의 교육 철학이고 우리만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기술이 뒤를 따라가는 거죠. 기술이 뒤를 따라가는 거지 기술 가지고 다 된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결국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룰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왜라는 것을 항상 강조합니다. 기술로 다 된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그 르완다 분들한테 계속 제가 강조했어요. 기술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아무리 최첨단 인터넷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것이 있다고 해도 당신들만의 가르칠 교육 철학과 콘텐츠가 없는 이상 그건 말짱 도루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요. 검색의 달인이 되셔야 됩니다. 모두들. 구글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키워드 위주로 검색의 달인이 되셔야 됩니다. 새로 발명할 필요가 없어요. Don't reinvent the wheel. 바퀴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퀴가 동그란데 네모 바퀴 만든다고 난리치면 어떻게 돼요?
네. 세모받기 안 되죠? 받기는 있는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있을 때, 질문이 있을 때에 지금은 검색해서 많은 것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계속 검색하다 보면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그 검색을, 그것을 학생들한테 계속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모여서.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도구는 결국 사용자만큼만 효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분,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스마트폰이 있지만 사실 나는 전화하고 문자밖에 안 한다.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보자, 그 스마트폰으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만큼 사용하는가. 여러분들의 상황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은 아주 좋은 종이지만 위험한 마스터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안학교에 있을 때 그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좋은 콘텐츠를 많이 모아놓는 나만의 유튜브 채널을 구축하고 그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럼 학생들이 가서 보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제가 제안을 할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주제에 어울리는 영상, 질 좋은 영상을 찾아라. 그거 나한테 보내라. 그거 내가 보고 이게 좋다 싶으면 다 같은 우리 학생들하고 공유를 하겠다 하면 금방 DB가 늘어나거든요. 나 혼자 찾으면 한계가 있지만 학생들을 자료 구축하는데 같은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시키면 그만큼 빨리 DB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또 본인이 나오는 영상, 예전에 이제 한 10년이 됐군요. UCC 붐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막 User Created Content라고 사람들이 막 요즘도 영상 많이 찍고 올리고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Education for Discernment. 분별을 위한 교육이 너무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What is truth? 옳고 그름의 판단력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엄청난 대화가 오고 가야 됩니다. 정부에 홍수가 있는데 정작 홍수 속에서 마시물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어떤 때보다 세계관의 충돌이고 가치의 싸움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생들로 하여금 본인들이 검색해서 필요한 교육을 색출해내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그리고 참됨은 무엇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좋고 나쁨인지, 선, 악이 어떤 것인지 가치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독교에서는 지금은 스킬보다는 철학과 윤리와 도덕, 이런 굉장히 기본적인 것을 더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술을 접하니까 그래요. 교육공학에 있어서 팬시하게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도 있고 영상도 눈에 보기 좋게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다만 기저에 깔린, 그래서 너의 가치는 무엇이야? 네가 추구하는 진리는 무엇이야? 네가 생각하고 있는 참됨과 그릇됨은 무엇이야? 이게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인이 박히도록 교육이 되지 않는 이상 금방 휩쓸려 가거든요. 세상의 흐름에.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Teaching Kingdom Values,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이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요, 교사의 헌신은 절대적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 정보는 홍수가 넘치듯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자기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은 알아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선생님을 왜 찾아요? 왜 찾을까요? 기술은 마음을 만져줄 수 없습니다. 마음은 사람만 만져줄 수 있어요. 이제는
교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만지는 교육이 돼야 돼요. 터치, 하이 터치가 돼야 돼요. 마음을 만지는 교육. 이거는 예전에 이제 강의식으로 지식 전달의 교육 세대는 끝났다는 것은 이미 다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계속 얘기해야 되는 바인데, 그러면 in place of that, 그것을 교체해서 대체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아이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이들의 앞날을 진심으로 같이 염려, 고민해주고, 그들의 재능을 발견해주는, 마음을 만져주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 스킬 세트 같은 것들은 같이 검색해서 보여주고, 잘 만들어지는 콘텐츠 연결해주고, 그거 보고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하고, 그렇게 익히게 하면 되고요. 이제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만지는 교육. 제가 결혼한 얘기를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0년 1월에 아내와 연결이 됐어요. 그 당시 아내는 한국에 있었고, 저는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고 전화를 주고받고 그러다가 제가 온라인상으로 4월 달에 사귀기로 하고 5월 달에 결혼 약속을 하고, 아내가 결혼 준비를 한 다음에 제가 6월 14일 날 한국으로 와서 6월 26일 날 결혼을 했고, 지금까지 살고 있고 애가 셋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거리가 있다고 해도 지금 카톡 되죠, 페이스톡 되죠, 프라이빗으로 메시지가 오고 갈 수 있죠,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맞춤형 마음 만지는 그 텍스트는 강력하다는 것이에요. 나만을 위한 메시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 학생한테는 이 선생님이, 나는 지금 선교지에 나가 있어가지고 저기 중동에 있는데 한국에 있는 이 선생님이 나의 기도 제목을 기억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울어주신다?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 이 아이는 이 선생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뭐를 하겠어요? 선생님이 요구하는 학습을 잘 따라갈 수 있겠죠. 마음이 만져졌으니까 나를 위한 어른이 또 있다, 이걸 아니까. 네. 그래서 갈수록 감성 교육이 중요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헌신입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단순히 제가 이 슬라이드 여러분들 강의하기 위해 만들려고 제가 한 총합 10시간을 활용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사람 케어하는 것은 몇 시간 할 것 같아요? 10시간 택도 없죠. 준비된 매트리얼을 가지고 와서 전달하는 것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안 걸 수도 있지만, 사람 케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사람을 만질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중심으로 한 다음에, 그래서 그 학생을 위해서 맞춤형 큐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학생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온라인에 가서, 왜냐면 선교지에서는 인터넷 사정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한국은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학생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들을 뽑아다가 그 학생한테 전달을 해주는 매개가 되는 거죠. 그럼 그거 돈 듭니까? 인건비는 들어요. 인건비도 돈이긴 한데, 여러분의 시간과 피와 땀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헌신하기로 기꺼이 마음을 먹는다면 할 수 있는 거고, 추가 비용 들지 않습니다. 전기비 외에는, 인터넷비 외에는. 그렇죠? 그리고 온라인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데 있어서 제가 법적인 것을 조금 거론하고 넘어갈게요. 유튜브를 제일 많이 쓰잖아요. 구글 유튜브 Terms of Service Section 4 C를 보면 You agree not to access content through any technology or means other than the video playback pages of the service itself, the embeddable player, or other explicitly authorized means YouTube may designate. 뭡니까? 유튜브 비디오 다운로드 하지 마세요 라는 문구예요. 유튜브에서만 플레이할 수 있다. 그리고 You shall not download any content unless you see a download or similar links. 마찬가지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글 가가지고 유튜브 비디오 다운로드 받는 법 치면 쫙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건 뭐다? 불법이다. 그리고 불법이 아닐지언정 여러분들, 저 영상 만든 분들은 뭐로 먹고 살아요? 저작권으로 먹고 살아요. 거기 붙는 그 광고료로 먹고 사는 분들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
인데 우리가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한다고 그걸 다운로드하면 다른 사람들의 먹거리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개 썰지 않다라고 해도 고유 영상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히 추천하는 것은 그 영상 제작자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연락해서 원본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시에 여러분들이 취지를 밝히면 거부할 사람 없어요. 너무 좋은 취지잖아요. 저기 먼 오지에 학생이 있는데 인터넷 잘 안 돼서 영상을 볼 수 없는데 그래서 내가 뭐 그 외장 하드에 좀 담아서 보내려고 한다. 나한테 줄 수 있느냐? 다 줍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이메일 써서 한 단계 건너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third party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좀 다른 소프트웨어 활용해가지고 유튜브에서 다운받는 것은 되도록이면 지양. 피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이기도 하지만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또한 immoral, 부도덕적인 행위이기도 하니까요. 자, 이렇게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파트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30분 할게요. 30분보다 더 짧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1부 때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바는 내공이 상당하신 고수의 제자들이 모였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약간 좀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설명할 때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대략적으로 다루고 넘어가는 형식으로 접근을 할게요. 아마 지금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 박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잠깐 짧게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모여서 우리가 지금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린 것을 토대로 토론을 하고 결론 도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방향이 무엇인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도요, 그게 아마 최종 목표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전달하거나 교육 내용을 전달한 후에 그 해당 학습자들이 그걸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단순 영상을 보는데 그치지 않고, 영상 보고 퀴즈 푸는데 그치지 않고, 그걸 가지고 그 학생들이 독후감을 쓰든 아니면 삶에 있어서 적용을 하든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온라인 교육의 맹점이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합니까? 비디오 올리고 비디오 봐. 거기에 멈추거든요? 그게 교육인가요? 그러면 TV 보고 다 할 수 있죠. 올드보이 TV 보고 다 했나? 네, 번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그냥 흘려 들으시고. 올드보이 안 보셨나? 네. 아유, 농담을 수위를 어디까지 해야 되나, 이거. 무조건 웃을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온라인 교육에 함에 있어서 핵심은 말씀드린 대로 팔로업이에요. 무조건 팔로업이에요. 내가 준 자료로 넌 뭐 했어? 그겁니다. 그거예요. 내가 준 영상으로 봤지? 그럼 그거 가지고 어떻게 생각해? 그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서. 그래, 그 영상 봤지? 그럼 그 연관된 다른 영상 찾아서 가져와봐. 그 영상 보면서 너는 뭘 생각을 했니? 우리 기독교인은요, 크리스천들은 지금 분별의 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시급히 길러야 되는 힘은 뭐냐? 말이 안 되는 헛소리를 걸러낼 수 있는 필터. 이 기능이 다시 발휘돼야 돼요. 무조건 막은다고 어떻게 됩니까? 보지 않게 한다고 안 보나요? 아니잖아요. 듣지 못하게 한다고 내가 내 아이들을 그냥 다 차단시켜 놓고 우리 방 안에만 가둬놓으면 그럼 됩니까? 부모들은 아시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가를 필터를 잘 장착해 줘야죠. 이상한 얘기 들으면 저 이상한 얘기야 하고 검증을 할 수 있는 필터들이 아이들한테 장착이 된다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듣고 걸러내고 알아서 좋은 것이 뭔지 나쁜 것이 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상을 제작을 하고 싶다면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제작하십시오. 아이들한테 보내는 개인적인 영상 편지가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이건 너를 위한 영상이야. 일인을 위한 영상입니다. 세계에는 70억 인구이지만 70억의 소우주가 있다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하죠. 굉장히 감동적이거든요. 나만을 위한 영상, 나만을 위한 메시지.
그래서 무엇이든 만들 때 뭡니까? 목표가 전부예요. 파워포인트를 만든다고 합시다. 파워포인트 만드는 데 있을 때, 만드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가 뭡니까? 반나절에 뭐 하는데 보내요? 이쁜 템플릿 찾는데 보내요. 그쵸? 이쁜 폰트 찾는데 그걸 시간을 버려요. 그러다가 착각을 해요. 폰트 하나 골라놓고 반나절 보내놓고 뭐 한 듯 마냥.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목표가 무엇이냐? 그리고 시작부터 명확하게 학생한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 영상을 봄으로써 너희들은 무엇을 얻을 것이다. 그 학생들이 시작부터 그걸 알아야지 계속 보죠. 계속 가죠. 저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끌어내고 싶은 게 뭐예요? 결론은 뭡니까? 제가 얘기해 드리는 여러 가지 논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대안학교가 나아가는 방향을 만들어내는 것. 그 대안학교의 교육 철학이 무엇인지, 교육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요, 보시면, 일단은, 창작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훌륭합니다. 맨 땅에 헤딩하지 마세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짓입니다. 내 머리에서 그렇게 훌륭한 생각 잘 안 나옵니다. 이미 훌륭한 생각은 다 누군가 했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일단 찾으세요. 일단 검색하세요. 누군가는 어디에서 훌륭하게 그것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창작이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나의 학생을 위해 나만의 메시지를 던질 때, 그때는 창작이 필요하죠. 그건 어디서 찾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외에 콘텐츠 관련한 것들 찾으세요. 그리고 만든 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모방이 전제가 되어야 새로운 창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don't start from scratch. 맨 땅에 헤딩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없으면서 시작하지 말고 이미 있는 거에서 만들어 가라. 요즘 제일 뜨는 유튜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장삐쭈라고 들어보신 분 손 좀.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장삐쭈라고 단편 애니메이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옛날 애니메이션을 갖다가 본인 목소리로 여러 명의 역할을 하면서 더빙을 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네, 찾아보지는 마세요. 보니까 여러분들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저처럼 약간 불경건스러운 사람은 보면 웃지만 또 여러분들처럼, 네. 참고로 머리를 이렇게 밀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박 목사님은 아주 좋게 표현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교회를 갔더니만 들어오시는 성도님이 저 잘못 들어온 줄 알고 딴 데 갈 뻔했어요. 저로 오신 줄 알았대요. 여호와의 영광은 근데 색다르네요. 그리고 뭔가 있는 것을 한 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 출처 밝혀주세요. 꼭이요. 출처는 꼭 밝혀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뭘 가져왔다면, 왜냐면 그것은 그 사람한테도 내가 정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럼으로써 이건 나한테서 온 게 아닙니다. 나는 다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것을 가져온 겁니다. 밝히는 거고, 저작권 문제도 걸리긴 하지만, 뭐냐면 내가 출처를 밝힘으로써 그 출처를 거슬러 올라가는 학생은 더 큰 세상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 출처를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그 해당 자료를 만든 저자와 그 친구가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저자가 만든 또 다른 훌륭한 자료들을 본인이 찾을 수 있게 되잖아요. 출처를 꼭 밝혀주세요. 그래서 항상 아까도 뭐 다운로드 받지 말자 얘기했고, 이 출처 밝혀주세요 얘기했지만, 법의 위반 문제는 사소한 거예요. 그거는 아주 저급스러운 접근이고, 법의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저급스러운 거고, 그것보다 또 고귀한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아까 다운로드 받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광고료를 받고 삶을 유지해 내가 계속해서 질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들 월급 주지 못하는 이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출처를 밝힘으로써 그 친구들이 더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다. 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설명드렸어요. 코세라, 에덱스, 유다시티라는 무크 제공하는 곳들을 가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코라라는 이제 온라인상으로 질의응답이 계속 올라가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저기에 가서도 자료를 찾을 수도 있고, 영어 교육이 왜 필수인가? 영어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는 상상 이상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자료는 유럽과 북미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쪽에서 지금 영어로 나오는 자료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그것을 우리 쪽에서 독점을 한다면, 선점을 한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아직 아프리카의 잠재력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영어로 계속 이렇게 뭔가 나오고 그걸 우리가 가져다가 쓰면 색다른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 이상으로 마지막 Cold Email University Professors, 이거 되게 생각 이상으로 잘 돼요. 유수 대학들 있잖아요. 거기에 교수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직접 이메일을 쓰는 거예요. 난 한국에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 대가와 소인배의 차이가 뭘까요? 진정한 대가와 약간 성공한 대가는 아니지만 본인이 대가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내가 가진 걸 나누느냐 안 나누느냐. 네, 내가 가진 건 나누냐 안 나누냐. 접근성의 차이예요. 진정한 대가는요, 벽이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 다가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누굴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누굴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대가인가 약간 의심을 해봐야 돼요. 제가 박사 논문 때문에 인터뷰를 꽤 했거든요. 매번 놀랐습니다. 대가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책을 수십 권씩 쓰고 그 분야에서는 1인자인 저명한 인사인들, 그분들은 제가 전화를 해서 전화 연결이 안 되잖아요. 제 전화로 다시 전화 주십니다. 상상인사로 바쁘신 분들일 거예요. 여러 군데 컨퍼런스 다니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왜 난 아무도 아닌데, nobody이고, 논문 쓰고 있는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인데, 전혀 연결도 안 된다. 당신은 왜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고, 이렇게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십니까? 했더니, 우리 모두 이 땅에 섬기러 왔고, 다만 나는 당신한테 바라는 건 당신이 내 위치에 왔을 때 똑같이 섬기고 베풀어라.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되게 감명 깊게 남은 건데,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면 학생들한테도 얘기해 줘요. 세계 유수 대학들의 교수들한테 궁금한 건 질러봐, 풀어봐. 답변 안 오면 so what? 그러면 다음 교수. 그럼 또 다음 교수. 그러면 그러다가 연결이 되면 대박.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초청받을 수도 있고요. 진짜 초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동대 선배 중에 한 명이 군대에 있을 동안에 한 것 중에 본인이 꿈꾸는 대학이 있었어요. 그 꿈꾸는 대학에 여러 교수들로 초청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정한 다음에 우유곽에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거든요. 되게 많은 분들이 답변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아이디어예요. 학생들한테 이게 하나님 믿는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담대함이 남달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가리킨다면 다른 것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요게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 말고. 잠시만요. 오디오로 시작해라. 오디오로 시작해라. 뭐냐면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The wisest person I ever met in my life, a third grade dropout. Wisest and dropout in the same sentence is rather oxymoronic, like jumbo shrimp.
And it's not oxymoronic for me to say third grade and dropout. That third grade dropout, the wisest person I ever met in my life, who taught me to combine knowledge and wisdom to make an impact, was my father. A simple cook. Wisest man I ever met in my life. Just a simple cook. Left school in the third grade to help out on the family farm, but just because he left school doesn't mean his education stopped. Mark Twain once said, "I've never allowed my schooling to get in the way of my education." My father taught himself how to read, taught himself how to write, decided in the midst of Jim Crowism, as America was breathing the last gasp of the Civil War, my father decided he was going to stand and be a man. Not a black man, not a brown man, not a white man, but a man. He literally challenged himself to be the best that he could all the days of his life. A third grade dropout daddy who was quoting my... 그리고 영상을 보셨던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start off by making your bed. If you make your bed every morning, you will have accomplished the first task of the day. It will give you a small sense of pride, and it will encourage you to do another task, and another, and another. And by the end of the day, that one task completed will have turned into many tasks completed. Making your bed will also reinforce the fact that the little things in life matter. If you can't do the little things right, you'll never be able to do the big things right.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들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요즘 유튜브에서 대세가 되는 많은 영상들이 뭡니까? 이렇게 대학 졸업식에 와서 연설을 한 사람들은 그냥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자막을 달죠. 그 중간중간에 이미지를 따죠. 그게 다예요. 그런데 저것도 지금 몇백만 뷰예요. 조회수. 몇백만이에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콘텐츠가 다예요. 비주얼 에이, 영상 붙이는 거, 자막 붙이는 거, 그건 2차적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본인들 안에서 끌어오르는 이야기가 있는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콘텐츠, 이야기가 있는가, 그런 경험이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PPT 없이 말할 수 없다. 내가 만약에 칠판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프로비 없이 도움이 없이 말을 이어갈 수 없다. 그러면 이미 나한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의 함정은 내가 거기에 너무나 의존을 하다 보면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아까 말했지만 일단 말하는 것을 쓰고 그 다음에 이야기 만들고 그 다음에 팀이 붙어가지고 해내는 거예요. 같은 공동 공간을 만든 다음에 나는 뭐예요? 나는 이야기를 제공해주는 사람이에요. 1시간 동안 내 이야기를 쏟아내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 혹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혹은 내가 말씀 속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혹은 나만의 노하우, 누군가에게 그게 다 있단 말이에요. 30년, 40년, 50년 생활을 살면서 삶을 살아내가면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한 여자로서, 혹은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각자의 경험들이 있고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내가 얼마만큼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이해 나가는가. 풀이해요. 쏟아내요.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그걸로 녹화를 해요. 녹음을 해요. 오디오로 녹음을 한 다음에 그거를 뭐합니까?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음성으로 녹음을 한 것을 컴퓨터로 바로 자동 작성이 되는 기술이 있어요. 되게 잘 돼요. 음성 인식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저 어제도 해봤는데 10년 전과 지금과는 확연하게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했어요.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 거가 우리나라 말을 인식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구글이 월등히 구글 쪽이 음성 인식은 탁월하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정도 얘기하는 것도 거진 다 받아쓰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일단 거기서 시작하세요. 오디오부터. 말부터 시작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자막 달고 필요한 영상 넣고 필요한 음악 넣고 이런 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항상 팀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처음인 사람은 콘텐츠 프로파일, 이야기 팀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디어 팀이 붙어가지고 그 미디어 팀은 뭐 하느냐.
그 이야기에 자막 입히고 음향 입히고 그리고 필요하면 그리고 중간중간 이미지나 필요한 영상들 삽입하고 그렇게 만들어내면 그러니까 다른 것들보다 우리 학교의 고유의 콘텐츠 만들어 갈 때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해야 됩니까? 교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총장이 됐든 교장이 됐든 목사 담임목회자가 됐든 누구와 됐든 간에 무수한 능력을 해야 돼요. 우리 학교는 왜 우리 학교만 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학교는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특별한가? 무엇이 특수한가? 이것을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서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염성이 엄청 강하거든요. 세상은 지금 무엇을 바라냐면 다른 것보다는 신념이 또렷이 서 있고 열정에 사로잡혀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원해요. 왜요? 본인들이 신념이 없으니까. 젊은이들은 신념이 있는 자가 앞장서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해요. 목숨을 거는 걸 보고 싶어해요. 또 그들도 목숨을 걸고 싶어해요.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 젊은 사람들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들끓는 피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나아가고 싶고요. 변화하고 싶어요. 그들은 변화시키고 싶어요. 너무 무능력하게 보지 마세요, 젊은이들. 우리가 그들한테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를 묵사발하는 것이 아닌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만약 그들한테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제시해주고 목숨을 걸 만한 그 모토를 알게 해준다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밤새 매달려서 영상 만든다니까요. 만들어요. 놀랍게도 만들어요. 한군데에서 제가 제일 놀란 거였어요. 한군데 제가 이제 3년 전에 다시 연구원으로 일하러 갔잖아요. 그 한동자는 매해 2월 달에 무엇을 하게 되냐면 전체 학생 일주일 동안 OT를 갖게 돼요. 그 학생들한테 또 재학생들이 붙어서 다 숨긴 일을 해요. 그리고 11월 달마다 학부합창 대회를 합니다. 학부합창 대회를 할 때의 영상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다 본인 시간 들여서 하는 거예요. 돈 안 받고. 근데 그냥 허접스럽냐? 아니요. 굉장히 퀄리티 높습니다. 왜요?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찾았으니까. 이것이 내 거니까. 세상하고 나누고 싶은 고결한 무엇인가를 발견했을 때 거기에 사람이 미치면 돈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돈이 없어도 충분히 훌륭한 콘텐츠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에 시간과 나의 피와 땀을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나의 인건비를 기꺼이 거기에다가 활용할 것인가, 그 문제예요. 그래서 you provide voice and written text, 목소리와 텍스트를 준 다음에 다른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이미지 달고 자막 달고 애니메이션 달고, 그리고 항상 서로 소통하면서 영상을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만들 때는 키워드 위주로 가시면 좋습니다. 항상 키워드입니다. 내가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무엇이 딱 남는가? 성령의 열매라면 그게 딱 남고,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남는다면 딱 그게 남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본 후에 마지막 순간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캐치프레이즈가 있다면 무엇인가? 그걸 염두에 두고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Be clear, 명확하고 바로 가지치기 하지 마시고, 가지치기가 아니라 이런저런 가타부터 하지 마시고 바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제작한 다음에 항상 폰으로 오세요. 이것도 초보자들이 초보자들이 보면은 가장 흔한 실수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본인은 이따만한 컴퓨터를 작업을 해요. 이따만한 컴퓨터 너무 잘 나와요.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폰에서 보면 냉꺼매요. 그래서 반드시 한 다음에 모바일 폰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염두에 두고 다시 테스트하고 체크하고 그 다음에 샌딩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모바일 퍼스트입니다. 모바일 퍼스트였는데 이제는 그 다음 단계는 모바일 올리예요. 지금 모바일 올리 단계가 왔기 때문에 모바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잘 볼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제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두 개를 하면 지금 이제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거는 31분이 됐으니까 이제 토론의 시간이 왔으니까 마무리는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기술은 도구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기술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술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기술만 가지고 교육을 했을 때는 교육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교육 철학은 무엇인가? 교육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술을 활용을 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육에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상선생님이었습니다.